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가이 유후빈입니다. 오늘은 친환경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작년 우리나라는 친환경차의 판매가 급속도로 늘어났는데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21만 3,264대가 판매되었습니다. 그중 무려 82%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요. 친환경 자동차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순수 전기차 등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제조사들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큰 성공을 맛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종이 지난해 출시한 기아 소렌토인데요. 소렌토는 작년 출시를 하면서 하이브리드 차종을 같이 내놨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차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러면서 그 차액을 고객들에게 보상해주고 대표이사가 사퇴하는 등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인기는 상당했습니다. 디젤은 최근 환경 문제와 소음과 진동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고, 소렌토 가솔린의 경우는 배기량이 높고 연비가 낮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렌토는 작년 11월, 12월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디젤과 가솔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신형 투스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세대 투스탄은 소형 SUV와 중형 SUV 사이에서 별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노후화되면서 판매 부진이 심각했었는데요. 작년 현대자동차는 풀체인지 투스탄을 내놨습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1.6 가솔린 터보, 그리고 2.0 디젤까지 이렇게 세 가지 파워트레인을 내놨는데 역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가장 인기입니다. 투싼은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을 받았고 크기도 한껏 키우면서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보조금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착용에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한도는 올해부터 축소됩니다. 기존 90만원에서 50만원을 깎인 40만원인데요. 구매 보조금은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줄이더니 2019년부터 아예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전기차로 가기 전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출퇴근은 EV 모드로 전기차처럼 사용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장거리를 뛰면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는 것이죠. 배터리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내연기관으로 주행이 가능한 것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가격 때문인데요. 여기에 작년까지 지원되던 500만원의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올해는 판매량이 더 줄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제조사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점점 단종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신차들은 국내에 아예 모델을 공개하지 않고 있죠. 유럽의 경우에는 소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도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국산 전기차는 총 3만 1,017대를 판매했습니다. 전년 대비 1.7%가 증가한 수치죠. 내연기관 판매량이 많이 는 데 비해서 전기차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조금 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전기차의 판매를 이끈 차량들은 현대의 포터 일렉트릭, 그리고 기아의 봉고 EV가 전부였습니다. 기존에 인기 있었던 코나 EV, 니로 EV, 볼트 EV 등이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특히 코나 EV의 경우는 연쇄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올해 현대는 아이오닉 5, 기아 CV 컨셉, 제네시스는 JW 컨셉 전기차가 나올 예정인데요. 하루빨리 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수입차 전기차는 상황이 조금 더 낫습니다. 수입 전기차의 경우는 작년에 비해 약 3배 정도 판매량이 늘었는데요. 작년에 총 15,183대를 판매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중 테슬라가 78% 정도를 차지합니다. 모델 3만 1만 대 판매를 넘기면서 테슬라가 작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올해는 SUV 모델 Y가 가세하면서 테슬라의 독주 체제는 더욱 굳어질 전망인데요. 그럼 보조금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국고 보조금은 기존 800만원에서 100만원이 준 7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에 다 국고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왜 고가의 수입 전기차에도 국가 보조금이 지원이 되느냐 하는 이런 불만 때문에 보조금을 차량 가격에 따라서 세분화했습니다. 6천만원 미만의 차량들은 이 7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이 100% 지원됩니다. 그리고 6천만원부터 9천만원의 전기차는 절반인 350만원만 지원이 되고요. 9천만원이 넘는 전기차들은 아예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역시 국고 보조금과 비례하는데요. 국고 보조금이 준 만큼 지자체 보조금도 조금씩 줄겠죠.
전기차의 판매가 큰 폭으로 늘지 못하는 것을 지원금으로 탓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좀 말이 맞지 않는데요. 앞으로 보조금은 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내연기관의 차량을 줄이고 전기차의 차량이 늘려가는데 언제까지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개인의 재산을 구매하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뭔가 오류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보조금을 높이기보다는 차량의 가격을 낮추면서 전기차를 보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관건은 가격 인하인데요. 테슬라를 보면은 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3년 내에 보조금 없이 25,000달러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꾸는 것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죠.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이었으니까요. 테슬라의 경우는 슈퍼차저를 이용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 아이오닉5에 800V 충전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점점점 충전 속도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친환경차의 판매는 더욱더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에 더불어서 새로운 전기차가 발표되면서 전기차의 판매량도 큰 폭으로 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는 더 재미난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께 오겠습니다. 이상 카가이 유호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